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이 시민과 가까이에서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죠. 자, 인천 사회서비스원은 사실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그런 여러 기관을 함께 운영하면서 연구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오늘 그런 연구를 해주신 정책연구실의 이선정 연구위원 모시고 어제에 이어서 하위직을 중심으로 한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선정 연구위원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뵈니까요.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어제에 이어서 그 하위직에 대한 임금 체계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게 저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가장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인천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과 인천이 다른 점도 분명 있겠네요. 임금 체계 자체가. 네, 있습니다. 그걸 언급하고 좀 들어가 볼까요, 그럼? 저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선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단일 사회복지사의 임금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2013년에 연구를 했고 이게 2013년에 연구를 하면서 공무원 기준으로 임금 체계를 그러니까 좀 임금의 수준을 굉장히 올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서울시가 가장 임금 수준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국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국비시설하고 시비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시비시설은 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맞추고 있지만 네네. 국비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서울시도 임금 수준은 높지만 국비시설하고 시비시설하고 2021년에 100% 같이 동일하게 맞췄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 단일 임금을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시의 특성은 단일 임금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네. 임금 테이블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임금 테이블을 이용시설, 생활시설, 그다음에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 기능직 이렇게 네, 임금 네, 테이블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었고 그래서 1급하고 5급 그다음에 관리직, 기능직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의료직이나 아니면 의료직도 원래는 1급하고 2급하고 3급, 4급이 있어서 과장이나 부장급 1급은 부장 정도하고 네. 가장 그 중간에 임금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임금을 TO를 주지만 실질적으로 입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던 분이 퇴사를 하고 사람이 입직하면 사회복지사의 임금 수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승진이라고 하는 체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은 나름대로 임금도 높고 체계적으로 직제가 있으면 승진을 하지만 네네. 비사회복지직한테는 굉장히 차별적인 네. 이렇게 표현하면 서울시에서 좀 화를 내겠지만 어찌 됐든 이 비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네. 그리고 관리직하고 기능직은 실질적으로 원래 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네네. 지금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임금 수준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서 네. 이게 원래는 서울시의 모델로 가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논의가 2020년에 연구에서 단일 임금 체계에 대한 연구할 때 같이 논의가 됐었고요. 네네. 그 이후에 연구 결과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그거는 너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예컨대 의료직이나 아니면 관리직 그리고 그 사무직도 직제를 가지고 승진하는 체계가 있어야지만 동기부여가 되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들을 좀 하나로 테이블 하나로 만드는 건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겠다. 그게 정말 단일 임금인지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인천시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쭉 같이 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천시가 단일 임금에 대한 연구는 2020년에 연구를 했지만 네네. 이게 100% 그러니까 국비 시설과 시비 시설을 어떻게 보면 100% 맞추고 호봉이 없는 시설까지 같이 맞춘 건 3년의 로드맵을 그린 거거든요. 네. 그럼 서울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단일 임금 체계를 완성을 한 거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비사회복지직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와 별개로 인천시에서는 이 기능직에 관련 그 기능직이나 관리직 그다음 비사회복지 직에 관련해서도 임금 체계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굉장히 인권적인 그리고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려를 하고 있는 임금 체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의 경우에는 비사회직도 호봉에 따라 이렇게 원래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네네. 이제 그렇게 가는 시설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대규모 시설, 그러니까 직제가 있는 시설은 가고 있지만 직제가 없는 시설은 여전히 특히 생활 시설 중에 소규모 시설은 실질적으로 입사하고 그냥 호봉만 올라가지 네. 직제가 올라가서 뭐 네. 이게 아시겠지만 호봉이 올라가는 거랑 내가 직급 상승해서 또 올라가는 그럼요. 비용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시설에서 같은 인천에 있지만 입직할 때는 동일한 임금을 받다가 한 10년, 20년이 지나면 임금 차이가 굉장히 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것도 네. 그래서 개선안을 제안.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의 임금 체계가 임금이 제일 높다고 그래서 제일 우수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또 그런 것도 아니네요. 얘기를 그런 들어보니까. 한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천형도 좋은 점은 있으나 또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그렇죠. 게 솔로몬의 지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면 그냥 제가 연구자이고 또 그냥 예산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네네. 그냥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지금의 체계들의 직제나 이것들을 다 만들고 임금 수준을 서울처럼 올리면 그러면 지금도 제가 설계한 걸 보면 서울시보다 훨씬 좋은 임금 체계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서울시보다 인천이 훨씬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박사님이 연구하신 대로 하면 되나 예산이 없다는 얘기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긴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이 연구하신 분들이나 또 뭐 학자 여러분들이 오시면 결국 귀결되는 얘기는 그거예요. 예산. 복지는 예산이 중요하니까요. 근데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인천시 예산의 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복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임금체계 연구할 때 굉장히 쟁점이 되고 논쟁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복지 예산이라고 하는 건 뭐 복지 예산뿐만이 아니라 예산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예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어떤 분들은 종사자들한테 임금을 이렇게 많이 주고 임금 체계를 개선을 통해서 예산을 거기다가 집중해서 뭐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서비스에 대한 예산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게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아니 노동자의 임금을 많이 올려주는 게 맞냐, 서비스를 더 많이 주는 게 낫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종사자의 임금 수준이 정말로 높아서 시장 임금만큼 높아서 네. 예컨대 뭐 그 높은 수준에서 더 그 임금 체계를 높이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전체 그 산업 뭘 17개 산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 지식의 종사자들보다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꼴등에서 두 번째로 임금 수준이 낮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복지사들이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네. 그다음에 과장 부장 되면 뭐 석사나 박사를 하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들을 많이 쌓고 자기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비해서 임금 수준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올려줘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종사자들이 처우를 제대로 받으면 서비스의 질도 당연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천시가 서비스, 그러니까 이 처우가 높아지면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인천으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에 계시는 분들은 뭐 인천에 계신 분들이 뭐 수준이 낮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천에 계신 분들도 긴장하면서 열심히 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개발도 더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그 처우 개선은 노동자의 어떤 처우나 이거 처우만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민들의 그럼요. 서비스의 어떤 행복 지수도 올라가는 맞아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알겠습니다. 바람입니다. 굉장히 그 부분에서 오랜 동안 시간을 할애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반감을 이제 표현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회복지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뭐 월급을 무조건 올려달라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맞습니다. 많아요. 근데 네네. 이제 이거는 그런 거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도 네, 불구하고 맞습니다. 앞뒤 맥락 다 띄워버리고 그냥 들으면 뭐 월급 올려달라고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네네네. 이제 그분들의 어떤 그 노동의 강도라든가 그분들이 하고 계신 현재의 일을 보면 분명히 시작점, 출발점이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느 분들은 10m 위에서 출발하는 거고 저희는 10m 후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맞습니다. 월급이 똑같아지기까지는 너무 많은 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출발을 해서 10년을 다녀도 재벌 기업에서 처음 들어가서 10년 다닌 사람하고는 어차피 임금 차이가 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신 건 급여나 급여 체제나 이 임금 체계를 자꾸 올려달라고 하니 뭐 이게 무조건 올려달라는 오해를 할까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단일 체계를 도입한 데에도 이제 인천의 경우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열악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수준을 좀 이렇게 타시도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어느 건 좀 높을 수도 있고 어느 건 좀 낮을 수도 있겠지만 비교적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열악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괜찮고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제 질문이 좀 잘못됐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네.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네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그 준수하느냐의 차이인 거고요. 근데 인천시는 2021년에 100%는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네. 뭐 지역에 따라서 100%가 되지 않은 지역도 있고 네. 단일 임금 체계를 만들었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연봉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연봉제의 수준이 실질적으로 그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표면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서울시 다음으로 인천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네, 네. 단 인천 같은 경우는 장애인 시설에 관련해서는 조금 열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주간 보호 시설이라든지 주간 그 보호 시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그러니까 부서별로 이 그 부처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시설들은 인건비 가이드라인하고는 조금 다른 체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비 국비 항상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참 좀 헷갈립니다. 저는. 그럼 이제 시비 지원 시설의 임금 체계하고 국비 지원 그 시설하고 임금 체계가 동일할 수는 없나요? 그럼? 임금 수준을 그 지금 국비 지원을 국가에서 좀 적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 수준이 90%나 95%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요. 네. 인천시는 거기에서 그 나머지 부분들을 그러니까 충당해서 보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 90%면 이쪽에서 110%를 해서 그러니까 90%니까 10%를 인천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면 100%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네, 맞게 네. 되는 거죠. 그 임금 체계가 시비 지원 시설은 이제 국비는 그렇게 돼 있고 시비 지원 시설은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원 시설은 뭐 지역에 따라 잠깐 차이가 있지만 네네. 인천시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그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네.
뭐 도서지방이나 뭐 이런 데는 그럴 수도 있겠죠. 도서지방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부산이나 뭐 정확하게 제가 임금을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지역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네. 자, 그러면 이제 피부에 와닿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자고요. 서울시하고 이제 비교를 할 때 뭐 이제 같은 뭐 급이다. 그러면 이제 서울시는 얼마고 인천시는 얼마다. 뭐 이렇게 음. 좀 저기 나눠주실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제 연구를 좀 보시면 제 연구 네네. 보고서를 보시면 제가 그 서울시하고 그리고 인천시의 어쨌든 뭐 12 기준이 네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같이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교표를 보면서 가장 재밌었던 건 뭐냐면 서울시가 임금이 되게 높다고 하는데 네. 근데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6호봉 정도까지는 임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그런데 6호봉 이상은 인천하고 동일한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고 봤더니 입직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높여야지만 한 5, 6년 되면 지금 사회복지사들은 또 진급을 하게 되거든요. 과장, 네. 뭐 선임이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유인책으로 임금을 굉장히 높이 올려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위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뭐 관장님이나 부장이나 과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인천보다는 임금 체계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던 가장 큰 이유도 저는 뭐 정확하게 그거는 저도 이제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지만 인천은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이 관장님들이 당신들을 좀 희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복지사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거에 있어서 동의하고 당신들의 임금은 동결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임금의 차이들이 조금 확연하게 납니다. 네. 희생의 대가 치고는 좀 씁쓸합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네네. 네. 결국에는 카테고리 안에서 나누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좀 조금 안타까운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한번 환산을 한번 해줘 보세요. 이해하기 금액으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좀 복지사들이 좀 화가 나지 않을까요? 아니 같은 그러니까 임금 4년대 격차가 어느 정도 난다. 이 정도로만. 임금 격차는 아마 그 보고서를 보시면 좀 네네.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저 어, 보고서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서울은 5급, 인천사회복지사 서울은 5급, 미미한 수준이라나 인천시가 약간 높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약간의 간격은 있지만 5급, 그러니까 서울시의 5급이 사회복지사 입직하는 사회복지사거든요. 네. 그래서 그 5급하고 그다음에 인천시에 입직하는 사람의 1호봉의 임금 차이는 18만 9천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꽤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6호봉까지 줄어듭니다. 임금의 그게 또. 차이는. 네. 네. 그래서 서울시는 입직하는 사람들이 임금이 크게 높고요. 그 음. 다음에 임금을 좀 완화해서 올리고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그 임금 체계를 설계할 때도 실질적으로 서울시처럼 입직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높이는 안도 제가 설계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이 그 직제가 없는 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승진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금 체계를 가만히 보면 이 그 호봉이 올라가는 것만 올라갈 때 동일하게 이게 임금이 상승되는 게 아니라 임금이 막 급하게 올라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요것들을 이 어떻게 보면 같은 그 직급에 있는 분들의 어떤 임금의 차이를 좀 줄이는 방안으로 간극을 줄이는 안과 그다음에 입직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높이는 안 네. 그리고 시에서 현실적으로 저희는 이제 인천시는 급량비가 5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급량비를 조금 그 급식비라고 얘기하죠. 급식비를 좀 올려서 임금 체계를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세 개의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만 원 갖고는 아무것도 못 먹죠. 그렇죠. 네. 그거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맞춰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러니까 서울은 출발할 때는 이게 넓어요. 네. 그러다 이렇게 가늘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근데 인천은 이렇게 되겠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죽음은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간극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일정하진 않습니다. 우리 인천도 일단 그 입직하는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많이 좀 주시면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오시면 저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도 결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점들을 해결해야 될 것 같던가요? 그러니까 우선은 기본급을 올려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임금 체계 연구나 단일 임금 체계 연구할 때도 다른 처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네,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간의 수당을 받던 어떤 수당이 본인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임금 기본급을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럼요. 판단을 네, 했고요. 네. 이제 그런 와중에 저는 뭐 그 임금 체계는 어쨌든 제가 뭐 얼마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네. 그런 임금은 당연히 많이 줄수록 좋은데 그러면 이게 단일 임금이나 아니면 임금 체계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직이나 기능직에 당신이 원래 그 자격증을 가지고 다른 분야에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경력 인정으로 해줘야 되는 것들에 대한 제한을 했고요. 근데 뭐 어찌 됐든 나중에 더 뭐 이 퍼센트를 늘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최대한 그래도 50% 이상은 좀 그 경력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걸 제안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그런 게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하고 소규모 시설하고 그리고 생활 시설은 특히 더더욱 그런데 이용 시설 같은 경우는 대규모 시설, 그러니까 대규모라고 표현하면 좀 있지만 직제가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승진을 하기 때문에 좀 열악한 상황이라도 승진하게 되면 임금이 좀 높아지는 기대가 네, 있는데 네. 이 생활 시설에 실질적으로 복지사 뭐 한두 명 직제 없고 이런 경우나 관리직이나 기능직의 경우도 그렇고 뭐 사무직이나 의료직도 그렇고 직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그 호봉에서 시작했던 호봉에 이 해가 지날수록 호봉만 늘어나는 이런 체계거든요. 그래서 직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 그 사회복지직에는 직제가 있는 데는 인천 같은 경우는 당연 승진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일정 기간이 되면 승진의 티오가 없지만 임금 수준을 올려줘 테이블 하나 올려주는 이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생활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직제가 없다 하더라도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네.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걸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연구는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편하게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주셨는데 이 생활시설에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그 굉장히 뭐라 그럴까 노동 강도가 높으시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노동 강도에 비해서 이게 임금 체계가 좀 열악한 게 안타깝긴 한데 앞으로 뭐 좋은 계획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임금 체계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떤 네네. 안으로 했고 그다음에 예산은 한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다음에 그냥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됐으면 좋겠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 그 대안 제시도 좀 해주시고, 네. 네, 네. 다음 시간이 더 기대가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좋은 대안을 많이 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